네, 반갑습니다. 문성 IT입니다. 지금 전기 기능장 70의 그 3일차 1번 문제를 가지고 계속 보객기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 앞전까지 우리는 그 여러 가지 그 코드 컨벤션을 쭉 하면서 첫 번째 전제 조건, 두 번째 이제 입력 제어, 세 번째 그 초기화에 대한 이야기를 앞전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초기화에는 그 앞전 영상을 우리가 미리 좀 복습을 해보면 명시적인 초기화와 묵시적인 초기화가 있는데 명시적인 것은 이미 그 문장에 이미 나열이 돼 있거나 어떤 그 초기화될 수 있다는 이런 조건이 있거나 이 동작하게 되는 조건을 나열하면 그 반대되는 조건이면은 당연히 초기화를 해서 이 PLC 프로그램이 처음부터 다시 원위치가 돼서 돌아갈 수 있도록. 물론 초기화라는 것은 그 인터럽이 걸리거나 이머전시 상태에서 스톱이 됐을 때 다시 처음부터 다시 프로그램이 자동화라고 하면 그 동작을 계속 같은 조건이라면은 같은 방법으로 항상 재기동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게 이제 자동화의 기본 조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초기화를 해주는 중요한 부분이 있었는데 우리가 명시적인 초기화는 그렇게 시험을 보면서 놓치지 않은데 항상 우리가 시험에서 실패하는 게 그 묵시적 초기화, 그러니까 어디에도 표현되지 않았지만은 그 묵시적 초기화를 찾아가지고 프로그램에 기술을 해줘야 되는. 예를 들어서 여기 이 3일차 1번 문제 같으면은 이 1초 간격으로 PLA에서 PLE까지 점등이 끝나고 나면 이 푸시 버튼 B를 누를 수 있는 조건으로 보이죠. 여기에서 어떤 그 명시적인 지문이나 그런 지시문이 없더라도 이 작업이 여기에서 끝나게 되면은 리셋을 해줘야 되는 시점인 건데 리셋을 해줘야만이 그다음에 푸시 버튼 B를 누를 수가 있죠. 그 전에는 상호 인터락이 걸려 있기 때문에 어떤 신호도 이 진행되고 있는 이 점등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서는 무시돼야 되는 그런 인터락이 걸려 있는 상태고요. 이 시점이 끝나는 이 순간부터는 리셋이 돼야 되는 이런 부분이 바로 우리가 지금 현재 프로그램에서는 이런 코드 부분이라고 그랬어요. T0라는 타이머가 딜레이, 원타임 딜레이 타이머가 5초가 지나고 나면 플래그가 ON이 되죠. ON이 됐을 때 M101이라는 시그널을 발생시켜서 M101이 여기서 이 값을 M1과 M2를 리셋함으로써 여기에 있는 인터락을 다시 풀어주는, 그래서 다시 M1과 M2가 세팅, 그러니까 1값으로 이 앞에 어떤 시그널에 의해 가지고 다시 세팅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주는 거죠. 여기에 이 값을 0으로 만들어줬다는 것은 비접점이니까 여기가 연결을 이렇게 시켜줬다는 뜻입니다. 이런 그 초기화에 관련된 것을 앞전 영상에서 했거든요. 앞전 영상을 아마 지금 제가 하는 이 복습이 이해가 안 되시면은 앞전 영상 11회 시리즈물을 다시 한번 보시도록 하고 이번에는 이어서 이제 우리가 초기화까지 이제 코드 컨벤션이 끝났다 그러면 이제 네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게 이런 이제 초기화 과정까지 끝나게 되면 이걸 출력을 해야 되죠. 출력을 해야 되는 과정이 이 부분이죠. 이제 출력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공통으로 발생을 하게 되는데 여기 보면 출력이 조건 1과 조건 2가 같이 지금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나열된 이유가 우리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게 바로 이중 코일 때문에 이런 그 PLC 프로그램은 특히 출력 디바이스로 나가는 이런 그 P로 시작되는 이런 디바이스 같은 경우는 출력을 같은 프로그램 내에서 반복해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출력에서 다루는 부분이 이중 코일을 방지하는 건데, 그래서 이중 코일이 나오게 되면 여기서 이중 코일하고 관련된 이 부분에 이 이중 코일이 어떤 부분이 발생했다는 것을 에러를 발생을 시키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보면은 이 입력과 출력을 보면은 그 레드 다이어그램의 구조가 많이 달라요. 입력 제어 부분은 이 앞부분이 이렇게 병렬로 처리돼 가지고 어떤 조건을 분기해서 최종 이렇게 나가는 부분이 있지만은 이 출력 부분 앞 부분이 먼저 이게 어떤 전제 조건 부분이 병렬로 나열되고 맨 마지막은 하나의 출력으로 이렇게 모아지는 이런 그 역순, 그러니까 역삼각 형태의 출력
보인다는 거죠. 이 부분이 여기 이런 식으로 다시 합쳐져서 하나의 출력을 향하도록, 그러니까 PLA가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하나로 다 묶어줘야 된다는 뜻이죠. 이런 게 바로 PLA를 여기서 계속 나열을 이중으로 할 수가 없으니 하나의 PLA의 경우의 수를 앞전에서 다 묶어주는 이런 그 기법이 우리가 이중 코일을 방지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이 PLC의 가장 기본적인 문법이 뭐냐면 첫 번째가 그 이중 코일을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그 코일의 우리가 이런 부분을 우리가 코일이라고 하죠. 코일의 출력이라고 하는데, 물론 이런 코일의 출력에 대한 의미도, 미리 말하면 그 시퀀스라는 그 기능에서 어떤 코일 값에 그 자화를 시키게 되면은 A 접점과 B 접점이 이제 동시에 붙는 그 물리적인 그 신호를 이렇게 그 논리적으로 이제 소프트웨어적으로 구현을 하다 보니까 남아있는 잔재이긴 한데요. 이 부분이 이제 코일의 출력 부분은, 그러니까 만일에 이게 전체적인 시퀀스가 흘러가는데 코일이 이렇게 출력이 여러 군데서 동시에 동일한 코일에다가 출력을 입력을 시켜버린다면 이 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시퀀스가 동작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시퀀스에서 우리가 했던 부분 중에 접점은 여러 가지를 여러분을 쓸 수 있지만은 그러니까 시퀀스 도면에서 보면은 마그네틱 컨택트에 우리가 그 코일에 접점을 넣는다 그러는 전력을 공급한다 그런 뜻이었잖아요. 그렇게 되는 순간 A 접점은 다 붙고 B 접점은 떨어지는 그런 순간이었는데 A 접점은 여러 군데서 우리가 그 주어진 수만큼 예를 들어 MC 마그네틱 커넥터 같은 경우는 주접점 회로가 A 접점으로 3개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보조 접점으로 A 접점, B 접점이 1개씩 있었죠. 그래서 4A, 1B 그 커넥터라고 그러죠. 그런 경우에는 코일에 전력을 공급한다. 이게 바로 이제 이 코일에 전력을 공급한다는 이 신호인데요. 하는 것은 딱 한 번만 발생했습니다. 그 시퀀스 회로에서도 그런 잔재하고도 아주 그런 모습을 우리가 이 소프트웨어적으로 구현했기 때문에 남아있는 흔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이 이중 코일이라는 것을 발생을 시키면 절대 이제 이중 코일을 발생시키면 PLC 자체가 동작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계속 이중 코일에 대한 에러를 발생을 시키게 되면은, 에러가 나죠. 한번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 이중 코일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 여기다가 출력을 P40이라고 한번 출력을 이런 식으로 만들면, 물론 이런 지금 PLA 지금 두 개를 이렇게 동시에 출력으로 만들어 놓으면 컴파일 한번 해볼까요? 자, 당연히 여기서 이런 이중 코일이 발생했다는 메시지가 씁니다. 쓰기는 정상으로 했는데, 자, 에러에 대한 이 프로그램 검사 쪽 이쪽에 가도 발견된 오류 경고를 지금 여기서 발생을 시켰는데 이 이중 코일은 반드시 해결하고 가야 됩니다. 이건 프로그램 정상적으로 동작 안 하는데 여기를 왜 또 경고로 떴는지, 에러로 뜨지 않았고 경고로 떴는지를 보면은 여기서 이런 세팅 값이 있어요. 우리 프로그램 검사라는 부분에 가보시면 보기 밑에 프로그램 검사 쪽에 가보시면 여기 이중 코일 검사가 있는데 이중 코일이 발생하게 되면은 프로그램 검사 이중 코일 에러가 이중 코일이 에러가 발생하면 여기 경고라고 되어 있네요. 이걸 오류라고 바꿔버리겠습니다. 오류. 그 다음에 적용 확인. 그 다음에 다시 시뮬레이터를 죽이고 다시 시뮬레이터를 살리는 이 자체가 시뮬레이터를 살리는 그 자체가 컴파일과 다운로드가 동시에 이루어진다는 의미라고 그랬습니다. 방금 컴파일 앤 다운로드를 하게 되면 프로그램은 쓰기를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썼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우리가 지금 그거를 이중 코일을 만들어 놓은 경우에는 이중 코일 검사에서 프로그램 보기 메뉴에서 프로그램 검사 이중 코일 에러에서 설정 기능을 해서 우리 오류를 지금 2개를 이미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오류가 2개가 뭔지를 정확히 보면 이중 코일 탭에 가보면은 2개가 이중 코일로 사용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경고로 잡을 건지 오류로 잡을 건지 이것은 여러분 생각인데, 오류라고 뜰 때는 프로그램이 다운로드는 돼요. 경고로 우리가 플래그를 잡아놨을 때 여기에 보기에서 다시 보면
여기 프로그램 검사. 여기 보면은 이중 코일일 때 우리는 이걸 경고로 볼 건가 오류로 볼 건가는 이건 여러분의 선택인데 반드시 경고라고 했을 때는 모든 경고가 뜬 오류에 대해서는 검사를 해서 실제 이런 이중 코일은 제거를 시켜줘야만이 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동작한다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고 그래서 이 부분을 지워줘야 되죠. 지워주면 이런 프로그램을 원위치를 했고요. 다시 얘를 정상적으로 이중 코일 없이 다운로드가 된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출력이 이렇게 이중 코일을 쓰게 되면 이걸 오류로 선택할 건가 경고로 할 건가는 여러분의 임의적인 선택으로도 가능하다고 그랬는데 분명한 것은 아무리 경고로 우리가 세팅을 가져가더라도 이 보기에서 다시 프로그램 검사에서 이 부분을 오류로 하지 않고 경고로 여러분들이 처리를 했다 하더라도 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동작하지 않을 확률이 커지니까 절대 이중 코일이 있는 것은 항상 확인해서 이런 이중 코일은 제거를 해 주셔야 되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봐야 될 조건들이 바로 이런 겁니다. 제가 출력을 만들 때 조건 1, 조건 2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 조건 1이 뭡니까? 1번 문제를 우리는 M0라고 했고 2번 문제는 M10이라는 코드를 건너뛰어서 코드 컨벤션을 가져간다는 것에 대해서는 PLC 기초다지기 부분 그다음에 PLC 경고하기 짜기 시리즈에서 보면은 이 부분에 대한 코드 컨벤션에 대한 이야기가 있으니까 그 부분을 좀 참고하시기를 바라고요. 이렇게 해서 조건 1과 2 이렇게 만들어 줬고 조건 1인 경우에 M10이었을 때 조건이 M1이라는 출력이 나왔을 때 조건이 뭐였죠? M1은 셀렉트 스위치가 M1이라는 값이 출력될 때는 푸시 버튼 A가 눌러졌을 때 M2는 푸시 버튼 B가 눌러졌을 때 이렇게 조건이 두 가지로 분기를 했죠. 그래서 두 개 중에 하나가 세팅이 되면 5초짜리 타이머가 도는데 이런 뜻입니다. 다시 프로그램을 이렇게 짠 이유를 타임 차트로 분석을 해보면 조건이 셀렉트 스위치 A가 온되고 셀렉트 스위치 B가 오프된 이 상황에서 푸시 버튼 A를 누르게 되면 PL2부터 이 PLA 쪽으로 하고 푸시 버튼 B를 누르게 되면 PLA부터 PL2까지 이런 1초간 점등을 하는 순차적으로 우리가 이런 거 점등을 우리가 선형이라고 그랬죠. 점선형 점등을 하고 있는 이런 타임 차트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5초짜리 타이머가 돌 때 이 간격을 1초 단위로 끊어가지고 출력을 나타내면 되는 그런 간단한 프로그램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보면은 M1일 때는 이 밑에서부터 위쪽으로 올라갔고 M2일 때 푸시 버튼 B를 눌렀을 때가 M2죠. 푸시 버튼 B를 눌렀을 때가 PLA부터 PL2까지잖아요. 그래서 푸시 버튼 B를 눌렀을 때를 한번 보면은 M2가 발생하는 이 조건을부터 한번 보죠. 그러면 자, 1번 문제에 M2 그러니까 푸시 버튼 B를 누른 이 조건이 이렇게 타게 되면 그런 뜻이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지금 작거나 같다 3이라는 이런 커맨드를 쓴다고 그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신 분이 있어요. 자, 작거나 같거나 3, 1, 그 다음에 T0 값이 1부터 10 사이 이 값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자, 여기에 크거나 3이라는 이 의미는 이런 뜻입니다. 고로 3 1부터 T0 값이 10 이런 뜻은 우리 이 조건을 두 개로 쪼개 쓸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T0 값이 1보다 크거나 같거나 그리고 and 10보다 작거나 같은 T0 값. 이 값이면 T0가 어떤 1부터 10이 되는 순간까지 1이 돼서 10이 되는 순간까지 그러니까 이게 지금 100ms 타이머니까 이게
1초를 말하는 겁니다. 1초가 진행되고 있는 이 과정일 때만 이런 뜻인데, 이 값을 우리가 그 타임 그 레드 다이어그램에서 이게 두 가지로 두 개로 이렇게 엔드로 이렇게 묶어 쓸 수가 있어요. 이렇게. 작거나 같거나 1과 t0 이렇게 쓰고, 그다음에 크거나 같거나 10 t0 이렇게 두 가지 명령어를 쓸 수가 있는데, 이렇게 쓰게 되면은 지금 이게 투 스텝 이게 곱하기 2니까 이게 4스텝으로 명령어를 써야 되는 것을 이 명령어 하나로 바꿀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걸 합치면은 이렇게 작거나 같다 3 1부터 t0는 10 이 명령이면 이건 3스텝짜리 명령어로 바꿀 수가 있는데, 이 명령어는 의미상으로는 이런 뜻이라고 그랬습니다. 1, 이 값이 이 사이로 들어가서 t0 이 값으로 의미가 바뀐다는 겁니다. 이 값이. 근데 여기에 있는 3이 뭐냐면 뒤에 있는 오퍼랜드가 3개라는 뜻이에요. 여기에는 작거나 같다에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은 당연히 뒤에 오퍼랜드가 2개밖에 없으니까 기본적으로 모든 명령어는 가능하면 기본값이 오퍼랜드가 이게 2개씩 있습니다. 그래서 작거나 같다 이렇게 써주지 않고 작거나 같다 이렇게만 표시했는데, 여기에 3을 써준 작거나 같다 3을 써준 이유는 뒤에 오퍼랜드가 2개가 아니라 3개가 온다 하고 명령어를 구별해 주기 위해서 이 3자라는 의미를 이렇게 썼다는 겁니다. 이 정도의 차이고요. 결국은 2개의 명령어를 하나로 합치기 위해서 썼던 명령어니까 또 이걸 또 여러분들이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해석을 해보면, 자, 1번 문제에서 푸시 버튼 B를 누르면 1보다 크거나 같은, 그러니까 1부터 그 다음에 10보다 작거나 같은 이 명령어를 여기다도 하나 넣고 여기다도 하나 넣으면 이런 모양이 되죠. 그래서 순서가 보면 이건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이렇게 써주게 되면은 우리가 엔드 조건으로 2개의 조건문을 넣었던 것을 하나의 명령어로 이렇게 묶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자주 쓰는 명령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1과 10 사이를 t0가 지나가고 있는 이 사이에서 PLA가 출력해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다시 보면은 또 PLB가 출력되는 조건은 1번 문제에서는 푸시 버튼 B를 눌렀을 때, 자, 11부터 20 사이를 진행할 때 PLB가 점등해라. 그렇게 되면 어떤 형태로 그림이 나오겠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1초짜리가 위에서부터 1초 켜지고 1초 켜지고 이렇게 PLE까지 진행을 하겠죠. 그래서 반대로 가면 푸시 버튼 A를 누르게 되면 밑에서부터 올라가는 조건이죠. 밑에서부터 올라가게 되니까 푸시 버튼 조건 1에서 푸시 버튼 A를 누르는 조건이 M1이 출력이 나가는 경우죠. 그래서 여기서 반대로 T0가 1부터 10, 11부터 20, 1부터 10, 11부터 20, 21부터 30 이런 식으로 출력을 내보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정리를 하자면은 출력의 가장 조건은 이중 코일을 제거하기 위해서 앞전단에 이렇게 병렬로 나뉘어서 한 곳으로 모이는 이런 모습의 레더 다이어그램이고요. 그 다음에 앞에 있는 전제 조건을 이렇게 구별해 줌으로 해서 출력의 여러 가지 출력을 동시에 제어를 하는데 중복되지 않는 문장을 구현할 수가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출력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그 문송 IT의 코드 컨벤션 기준으로 첫 번째 전제 조건, 두 번째 입력 제어, 세 번째 초기화, 그 다음에 네 번째 출력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다음 시간은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이 지식을 가지고 1번부터 4번까지의 절차를 쭉 한번 프로그램을 실제 이게 3일차 1번 문제가 이렇게 해석이 됐고 이런 의미로 프로그램을 짰습니다를 전체적으로 한번 읽어보고 바로 3일차 2번 문제를 가지고 해보는데요. 3일차 2번 문제인 경우에는
실제 여기서 우리가 해야 되는 값들이 카운터 값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카운터 값에 대한 공부를 한번 해보고, 전체적인 두 번째, 3일차의 두 번째 문제를 동시에 같은 프로그램에서 어떻게 병렬로 또 프로그램 분리해서 짰는지 쪼개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